잘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규입니다. 이승규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희의 그 토론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열기를 띄어서 참가자분께서 62분 정도, 63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의 박경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네택트로 만나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토론회는 항만공사 도입 이후 성과 도출과 제도약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자율과 책임 중심의 글로벌 항만공사로의 전환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항만공사 관계자는 물론 국회의원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학계 등의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우리들의 집단지성으로 항만공사 도약의 최적 방안과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3시 40분까지 밀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본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결의문 낭독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의 김성림 회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림 회원 나와 계십니까? 김성림 회원 나와 계십니까? 결의문 부산항의 주인 누구인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산 시민의 열망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은 꼭 확보되어야 한다. 부산항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라는 두 시어머니를 갖게 된 국가관리공사가 되었다.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항만화 정책이다. 부산항만공사가 돈 1원을 써도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일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의 감독 간섭 허가양해라는 명분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부산항에 유람선 하나를 띄우려 해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즉 항만자치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높게 자유로이 날아가는 부산 갈매기의 노래가 슬프기만 하다. 이것은 세계 5위의 부산항의 타율적인 관리 운영은 최대의 세계 항만 경쟁에 큰 저해 요인이다. 설립 당시 공공성과 함께 기업의 효율성을 가진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할 수 없었던 민간적인 시각에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지나친 정부 규제로 부두임대공사로 전략한다면 부산항만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중국은 2001년부터 항만 관리를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개혁은 항만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해양자치로 전환하면 중앙의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지역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신장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부산 시민이 적극적으로 항만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항만 정책의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항을 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항만공사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아무런 고난도 자율성도 없는 항만공사가 되고 있다. 그대로 둘 것인가? 2021년 8월 20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김성림 외 2,300여 명 회원 일동. 네, 결의문 낭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토론의 두 번째 순서는 최인호 안병길 국회의원의 격려사입니다. 근데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는 본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두 분의 동영상 격려사를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사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항만공사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부산항발전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항만공사들은 매출액, 물동량 증가와 각종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부족하다든지 항만에 대한 각종 규제와 외부 개입 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속됨으로써 항만공사 발전이 과연 담보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병길 국회의원의 격려사입니다. 다 같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먼저 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하신다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인호, 이성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만공사제도 평가를 통한 글로벌 해양 경쟁력 모색과 항만공사의 지배구조 고찰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는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과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격려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할애 받으신 시간은 총 40분입니다. 그래서 20분 각각 할애해 주시고요. 두 분의 발제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이신 김형태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또 다른 발제자는 우리 존경하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최성두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 발제자께서는 20분 이내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형태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제목은 항만공사 제도 평가를 통한 글로벌 해양 경쟁력 모색입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번 과제를 발표하게 된 문제의 그 제기입니다. 항만공사 PA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18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A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성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간에 글로벌 PA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항만공사의 어떤 그 성과를 확인을 하고, 부정적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원인이 뭐냐, 원인 해소를 위한 어떤 방향을 제안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글로벌 PA 기능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나라 PA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8년 전에 PA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미 PA 제도 도입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논의는 한 25년 정도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 설립 목적은 근본적으로 국영 체제를 국유 민영 체제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민영화한 것은 민영을 도입을 한 것은 재정 자립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과거와 비교해서 지역 균형적 항만 투자가 아니라 이윤 추구, 효율성, 업무 신속화 등을 지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 그리고 그 행정관청의 관점에서는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정치의 개입에서 한번 탈피해보자.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BPA의 주요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총량 규모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영 성과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총량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1인당 경영 성과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그 표에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2004년부터 2020년간 1인당 매출액이 연평균 1%, 1인당 영업이익이 3%, 1인당 순이익이 6%, 1인당 순이익이 6% 같으면 상당히 높거든요. 여하튼 그 경영 성과는 1인당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미약 하나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성과는 있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물동량 처리 실적 추이입니다. 전체 물동량도 총량 면에서는 아주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와가지고
전년도를 항상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왔습니다만 1인당으로 따져보면은 또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등락하는 측면, 1인당 총물동량은 좀 등락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2012년도, 18년도에는 정점에 다다른 이후에 최근에는 다소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2년 이후에 약간 미세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TS 물동량은 정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년간 그 1인당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율을 보면 0.99%, 안정 물동량은 1.01%, 총 물동량은 0.99%. 그러니까 약간 기대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인력 증가 추세가 오히려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하는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항만시설 신설, 확대 및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종래에는 국가가 수행할 때에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PA가 설립이 되고 해서 항만시설 수명의 장기화가 도모가 되고 있고요. 사업 범위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 그 재개발 사업이 우리나라 아마 그 재개발 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DPA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이라든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부족해서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목표 시기가 대폭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항만배후단지 조성도 하고 기업 유치를 해서 상당히 그 높은 입주 열기를 유도를 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물론 그러합니다만 고용 소득 창출 효과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PA들과 추진 시기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해외 사업 개발 부분입니다. 우리도 초기에는 극동 지역의 투자를 시행을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로테르담, 인도네시아, 바르셀로나 등의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선진 항만들과 비교하면은 신규 사업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시기가 다소 늦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만 대기질 청정화 노력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요. 선진 항만들보다 한 10여 년 시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한번 정책을 추진을 결정을 하면 또 신속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정 하역 장비의 어떤 그 정기화를 완료하고 이동식 하역 장비 연료도 상당한 그 실적을 획득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 정책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전 정도부터 디지털화가 이제 그 세계를 지금 바꾸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항만의 디지털화도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항만 입출항 절차의 전자화, 게이트 자동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 국가의 항만들하고 비교하면은 좀 빨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량 출입의 예약 제도는 조금 지금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늦은 것 아니냐. 선진 항만으로서는 좀 늦은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보 조회 서비스도 물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었다. 항만 주변 및 해상구역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도 좀 시행이 되고 있고요. 터미널 자동화도 반자동화 수준에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긍정적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도시 기능 용지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많이 해주었고요. 그리고 TS 물량의 그 제2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함으로써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우리가 뭐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세계적인 PA들과 거의 동일한 추세의 어떤 정책을 항만 대기질 청정화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인력 규모가 너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 연평균 5% 같으면 상당히 좀 높은 것 아니냐. 물론 고용 효과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인력 규모 확대가 좀 높아가지고 톤당 매출액이 1.02%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력 규모 확대가 조금 낮았더라면은 물론 업무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경영 성과라든지 물동량 증가율을 잠식하는 그런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그 성과가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로테르담 항만공사가 PA로 전환하기 전후에 재무지표를 보면은 재무지표가 상당히 좋거든요. 공사화 되고 난 이후에는 매출액 성장률도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에비타도 상당히 높고요. 순이익 모든 것들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BPA의 경영 실적을 로테르담 항하고 비교하면은 좀 저조한 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해외 항만 투자 성과가 기대보다도 다소 미흡하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후발주자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다소 미흡해서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신속성이 좀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화도 다소 미흡해서 게이트 정면의 대기 시간을 좀 더 감축을 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항만도로의 혼잡도 시간대도 이 시간대별로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해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 트렌드를 도입 그리고 추진하는 점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해외 그 글로벌 PA의 그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PA들이 점차적으로 상업성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 강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호주, 영국,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는 주식회사까지 가맹을 하고 있고 부분 민영화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해관계자 대표가 항만위원으로 이제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전문가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 대상 지역이 과거에는 국내를 중시했지만은 이제는 글로벌화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립 당초에는 자국 중심형 PA가 대부분을 점했습니다. 해외 진출형 PA는 초기에는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역전을 해가지고요. 자국 중심형 PA는 미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이 국가의 PA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 진출형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해외 진출형 PA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SA, DP월드 그리고 로테르담 항만공사만 하더라도 4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요. 중국의 SIPG 그리고 CNG, 코스코 쇼핑포츠 전 세계를 지금 석권할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글로벌 항만 시장 그 쉐어를 확대하기 위한 PA하고 글로벌 TOC 간에 지금 거의 전쟁이다라고 전쟁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뒤처지면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PA가 또한 초창기에는 여러 그 이해 당사자들을 조화시키는 이해관계 조화형 PA가 주요 모델이었는데요. 이런 모델은 오늘날 아주 축소되어 버리고 과거에는 적었던 전문성 중시형 PA, 효율화, 글로벌화, 이윤 추구 이런 형태의 그 PA가 지금은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법률, 회계, 국제 업무, 협상, 재원 조달, 조정 업무 이런 그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국 PA가 우리나라 부산항의 그 허브를 방해하는 그런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슈퍼 중추 항만 이후 전략 항만 정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화물이 그 부산항 TS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연히 전략 항만 정책을 2011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니 10년 이후 10년간 정도가 됩니다. 약 100만 TU 정도가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혁신 항만 정책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대형 선사들을 터미널 운영사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완전 자동화까지 급속한 짧은 시간 내에 완전 자동화까지 이룩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남아 각국들도 피드항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형 항만을 건설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부산항으로서는 TS 물동량 감소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PA의 그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제가 조그마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초창기 PA 모델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 해외 다수 엑스포트가 강조하는 그 초창기 모델은 정치적, 관료적 관점에서 항만위원을 선정하고 정부가 PA의 사장을 선택 지명하고 항만요율이라든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그 정부의 엄격한 규제, 피해 업무 전반에 대한 승인, 항만 계획도 정부 주도로 진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 PA 모델로서 PA가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PA에도 좀 일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성, 그래서 우리도 상업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윤 확보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PA의 필수 요건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고용 소득 측면에서 컨트리뷰션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세력권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략을 통해서 매력 있는 경유지 TS 기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그간에 항만 운영 기법이라든지 개발 기술, 자금 조달 기법 등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 추진을 보다 더 신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업무의 도입 시기가 선진항만보다도 우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보다 더 신속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승인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또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뭐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법률 항만공사법은 자율성 강화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를 보면은 국가는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성 보장의 그 구체적인 정의나 내용이 뭐냐에 대한 것들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성 보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다수 의견을 점하고 있습니다. 항만 계획이라든지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 수립, 실시 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관할하는 항만에 대한 어떤 민자 유지 사업도 하지 못하고, 터미널이 분산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적 항만에 부합하는 어떤 개발 운영이 원천적으로 좀 곤란해 왔다. 그리고 항만구역, 관할하는 항만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할 항만구역이나 항만시설의 그 결정권도 해수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항만 사용료 임대료 승인도 해수부 장관. 사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해수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피해가 아니라 항만 당국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동일한 기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보다 더 조속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아래 단계에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PA는 국가의 그 귀중한 재산 그리고 항만 관리권을 위임받고 있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명이고요.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국가와 지역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 PA의 CEO에게 맡겨진 기본 임무가 아니냐. 만약에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는 것이 미흡하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페널티 부여도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피해가 공기업으로 존속하는 한 정치에서 제도적으로 탈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도 공기업입니다만은 주식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입니다. PA에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PA 설립 이후에 상당한 그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지나갔고 노하우 브랜드를 축적 중임을 이제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율성 부여를 통해서 노하우를 발휘하고 책임감 촉진을 시도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 다만 관할 항만의 계획 수립 기능은 국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서는 피해가 독자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부여를 해서 타계관과 얽혀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만위원을 전문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관계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위원이 오늘 항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위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어떤 지도 감독을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부여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세계적인 조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적인 흐름에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PA 기능을 한번 재설계해야 할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건설 운영의 시장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PA 운영 목적과 최저 달성 수치 목표치를 정부는 수시로 새롭게 제시를 하고요. PA 사장 선정할 때에는 성과 지표 제시를 요구하고 정부 목표와의 부합성 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A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자율성 부여를 확대하되 이를 위해서는 먼저 PA도 정부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어떤 실적을 좀 축적을 해야만 합니다. PA에 대한 정부의 그 직접 지도 감독을 항만위원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행을 해보는 것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PA는 중요 사항을 정부에 보고는 하되 승인 사항은 가능하면 최소화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가 미달했다. 그럴 때에는 급여를 반납한다라든지 하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태 박사님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자율성 강화와 기능 재설계 그리고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서 피해 경쟁력을 증대시키자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최성도 교수님이십니다. 발제 제목은 항만공사 PA의 지배구조 고찰 및 개선 방안입니다. 한 25분 정도 발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렸습니까? 네, 한국양대 최승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이제 사실 지난 달에 부산 무경항만공사 국자 방안의 연구 영역이 한 1년 정도 마무리됐고 제가 제필한 내용 중에서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발표할 순서는 그렇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발표할 이야기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이제 발표문의 이렇게 목적은 이제 지금 항만공사의 이제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현행 법률 PA 공개업 법률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컨스트레인들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미래에 지금 현재 법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주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의 배경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형 항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PA 설립이라든지 또 지자체 소속 기관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2003년 제정되고 2004년에 출범한 이제 항공공사에 있어서는 국가 소유 관리에 공기업 체제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 발표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 20년 동안 공고화된 이제 PA 공기업 체제 법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항만공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고 또 저는 지방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 관련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현행 공기업 법률 체제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른 시기의 거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런 모델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공기업 구조 개선법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국제적인 측면에서 PA 공기업 체제의 거부넌스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은 현행 이제 공인법이나 항만법 중심에 국가통제, 경영통제 중심에서 상법과 공기업 구조 개선법 중심으로 이렇게 PA 공기업 체제를 이제 바꾸는 것에 개혁 방안을 포커스를 뒀습니다. 사실 용역에서는 법제와 관련해서 현행 항만공사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관련 법을 어떻게 하는 것도 저 말고 다른 법학 교수님도 계시는데 같이 검토했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은 이제 오늘 별첨에 이렇게 발제 끝자락에 단일한 법률을 우리 좀 더 효율적인데 그런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가장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PA가 지금 갖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거버넌스는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PA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관들 간의 관계, 이렇게 외부적인 관계 또 대내적인 관계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 외부적인 관계는 결국은 이제 해양수산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관계, 또 기재부의 관계, 또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말씀드리고 내부에서는 항만공사 내부의 이사회 일반 공기업의 이사회 정한 항만위원회 또 이제 감사위원회 임추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용역 과정에서 그림과 같은 디자이너 PPT 디자이너 거를 제가 에디팅하는 과정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항만법에서는 전반적인 권한을 항만법 20조 1항에 따라서 이제 해수부 장관 관리청이 갖게 돼 있고 104조의 이렇게 위임 관계에 관해서 이제 해양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도나든지 특별지방행정배운조합, 항만협회,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이 갖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만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12개 이제 항만공사법 8조에 의하면은 12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항만관련법에서 7개는 하고 나머지 5개는 이제 항만공사법 좀 주는 거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항만공사법 25조에 보면은 뭐 이런 거에서 하지 않으면은 항만법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포지티브 규제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재부하고 관계해서 보시면은 뭐 이제 이 공공법이라는 게 2007년에 뭐 이제 사실 공기업을 이렇게 관리하는 법률의 체계 변화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데, 2007년 공공법을 만들고는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항만공사도 공공법에 이렇게 종제를 받게 돼 있어서 지금 뭐 간단하게 요약한 게 이 슬라이드인데, 공공법에 이렇게 공무원의 중요한 조직 인사, 뭐 성과 평가 다 이렇게 받고, 경영 공시, 고객 만족도, 또 뭐 경영 실적 평가, 성과 예각 이런 거 기타 뭐 이렇게 공공법에 촘촘하게 아주 이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항만공사와의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항만공사 법률을 분석해 보면요, 지자체하고 항만공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8개 이렇게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특이한 게 지자체는 항만공사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원도 할 수 있고 위원 추천도 하고 뭐 무상 대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제 항만공사가 지자체에게 뭘 해준다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항만공사가 지역에 무슨 의미냐, 아무 가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지금 항만공사법은 좀 항만 기능의 변천에 있어 도시와 항만의 동반 성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만위원회라는 게 이사회인데, 그 위원들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2003년 법 제정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만위원회 지자체 추천 비율이 아시다시피 뭐 이제 지방 지자체의 항만 행정 참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견제의 목적이 있었던 건데, 뭐 특히 2010년에 시행령 개정을 보면은 나머지 3개 이렇게 항만공사하고 똑같이 일제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명이었다가 7명으로 일제히 줄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거버넌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인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공기업들, 공법에 이렇게 통제를 받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서 주무관청에 굉장히 이렇게 통제를 많이 받고 내부 자율성이 좀 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뭐 감사에 이렇게 이제 대표기관이나 이사의 견제기능, 항만위원회 견제기능 보면은 사실 상임 감사도 없고, 이제 항만위원들이 이제 감사를 이렇게 겸임하는 거라든지, 사장 임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임명한다든지, 감사 임명 같은 경우도 뭐 이사에서 임명하는 거는 뭐 해수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항만위원도 똑같이 해수부 장관이 하고, 임원 공모제는 뭐 사장만 하고, 뭐 다른 공기업들은 사장뿐만 아니라 다 하거든요.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까지. 임추위 같은 경우는 보면 구조가 이제 항만위원들이 과반수상을 차지하는 내부 지배원입니다. 이제 다른 공기업들 보면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과반수상을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제가 평가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와 관련해서 이 데이터는 무엇이냐면은 항만법 쪽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항만법이나 신항만 건설법이나 재개발법이나 마리나 항만법이나 해양산업 커스터법 쪽에서 굉장히 항만 관련 법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다 형식적으로 지자체하고 해수부 장관이 협의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것만 있지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자체하고 항만공사 관련해서 좀 이제 하나의 1년 동안 영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은, 공원법상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그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을 하지만 공급만큼 촘촘하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은 뭐냐 하면은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사실 2019년 12월에 만들어지고 올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12장이 특별지방자치다. 일본 같은 광역연합제도인데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죠. 동남권 메가시티 소속으로 이렇게 가는데 순서가 우선 주식회사형 공기업 형태로 국영항만공사를 만든 다음에 소속 기관을 동남권 메가시티가 오면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제 부산이나 경남이나 트라이포트 정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가덕도 특별법에서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출발했지만은 그것을 운영하는 가덕도 이렇게 국제공항공사법은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가면서 그하고 철도하고 같이 가면서 세 개를 동남권 광역 경제권에 교통공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도 대안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동남권이기 때문에 이제 울산항만공사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 법률 체계 관련해서는 좀 짧게 크게 현행 공기업 제가 이제 출발이 이거기 때문에 공기업 법률 체계라는 건 결국은 정부 기업 법률이 있고 국가 공기업 법률이 있고 지방 공기업 법률인데 여기서 그 정부 기업이라는 건 우체국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국가 공기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항만공사는 공사형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전액 정부 출자고 또 정부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익금도 가져가고 이런 식인데 새로운 어떤 공기업 법률 형태가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공기업 구조 개선법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공기업 경영 구조 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스공사, KTNG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전력은 아니고 한국중공업입니다. 그러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경영 자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법률 형태가 존재한다. 그럼 지금 미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 이 슬라이드에 정리했는데 이렇게 하는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성이 굉장히 강한 상업주의에서 독립재산이 강한 공기업들이고 부산항만공사 정도 되면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경영 체제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공기업의 조직과 주주권, 주식 매각 이런 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적용하는 특례도 있고 여기는 최고의사결정 기구가 주주총회고 또 위임받은 이사회가 다 한다는 거죠. 그 주주총회에서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다 뽑는다는 거죠. 감사원의 공법상 감사원의 외부 감사의 특례도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KTNG부터 해가 KT 쭉 이렇게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인데 전요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가덕도 국제공항공사하고 북영항만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여기 올리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공원법상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의 이제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지금 항만공사법 2조에서 보면은 이 공원법을 이런 게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적용할 텐데 제3 한번 명백하게 항만공사법 2조에서는 항만공사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원법에 10개 조항 이런 것들 다음 슬라이드까지 나옵니다. 10개 조항을 이제 따르도록 한다는 식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실제로 BPA가 이렇게 내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이제 경영 자율성 침해.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앞에 이제 김 박사님 발표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슬라이드는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래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영항만공사의 법제와 또 이제 조직 설계, 거버넌스 구조가 지배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냐? 첫째, 항만공사가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제에 따르면 정치행정적으로 기관 독립성이 보장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독립차상제가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기업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또 이제 무엇보다도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뭐 그런 방향이 기본 방향이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제 특별법으로 이렇게 주식회 사용 공기업 체제를 만들고 아까 공기업 구조 개선법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거를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반드시 이렇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투자엔 이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투자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주식회 사용 공기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만 이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저히 정관회에서 상법상 정관이 가장 우선적이니까 정관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라 이거죠. 간섭하지 말고 그런 것이고 그러고 주무부처의 사전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임원들 다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도 항만위원회 구성도 비전문가로 상임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오도록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폭적인 자율이 오도록 그렇게 조직이 가겠다. 그 조직이 가는 방법은 현행의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 피지빌리티가 높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뭘 준영 규정으로 볼 건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하고 저는 뭐 이제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좀 역사적으로 좀 아쉬운 순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깊이는 있지 못한 사람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1997년에 싱가포르에 이렇게 민영화 이렇게 추진되는 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거기서 PSA가 MPA하고 PSA 인터내셔널하고 구분될 때 사실은 부산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부산청과 이렇게 부산해수청과 BPA 간에 이렇게 업무가 상업 방제 이렇게 정도만 했고 PSA 인터내셔널은 거버넌스 구조가 아예 민영화로 갔는데 우리는 결국은 중앙정부 소유 관리의 공기업 체제로 간 거죠. 그 차이 부분의 갭을 이제는 메꿔야지 세계 1위의 싱가포르를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있고 거기서 갖고 있는 자율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러운 게 예를 들면 항만 전반에 대한 개발 관리권, 항만 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관리권, 뭐 이렇게 해외 항만 터미널의 개척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굉장히 준용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것도 처음에 아마 그렇게 가자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공항공사에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해야겠지만 결국은 달성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의 자본을 조달하는 주식회 사용 공기업 체제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은 바꿔놓으면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뭐 99년에 이제 인천국제공사 공항공사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는 공기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공기업 구조개선법과 상법이 제정됐고 뭐 이렇게 주무부처 성인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본금의 주식화 뭐 이런 것만 법률에 근거하고 나머지 정관으로 다 알고 있고 그다음 공항 시설 사용료, 항만 수익금 같은 거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이 출자했던 부교 출연금, 그다음에 뭐 재산, 그다음에 직원 이런 권리 의무를 다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아마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원들을 이제 사장급, 감사뿐 아니라 주주에서 총회하고 그 이사회 절반을 민간 전문가인 비승용이사로 구성하고
뭐 사장만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전문가 영역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제화의 이제 그 국영항만공사법이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이제 그렇게 가면 항만 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치권 관련해서 이번 영역에서 한번 이제 다른 이제 경제학자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부가가치가 한 1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부산, 경남에 미치는 게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7조 정도. 뭐 등등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이제 기업인데 퍼블릭 엔터프라이즈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거버넌스 구조로 가면은 자율성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기관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은 또 재산이라든지 재정 자율권, 뭐 민간 자본 조달 하면은 도시도 사실은 지자체도 한 그 멤버로서 주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항만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국영항만공사법이라는 것이 향후 이렇게 입법화가 추진된다면 이건 용역 과정에서 법학 교수가 만들었고 변호사에 이렇게 한번 스크린을 거친 내용입니다. 이 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마치고 그때는 이제 용역의 시작이 국영항만공사라는 것이 2019년에 부산과 이렇게 경남 이제 광역단체장 간에 이렇게 MOU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다른 추세에 따르면 이제 이게 국제라는 명칭에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그렇고 6개 법률안이 대부분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법률안을 굉장히 단출합니다. 단출하면서도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을 했는데 그걸 이제 모범 사례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좀 볼드체로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5조의 자본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회사의 공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국가라든지 지자체도 그 주식의 이렇게 소유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식회사의 공개의 메시지고, 그다음 7조 2항 같은 부분에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 이사회가 뭐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자금 차입이나 사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14조에 분명하게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 공개 부족 개선법과 상법 3편의 회사법 쪽의 주식회사 규정을 따른다 이런 것들을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법제화 방향으로 해서 조금 20년 동안 좀 경영 자율성 측면에서 답답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5분 정도 짧게 시간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시간에 내에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PA 지배 구조에 대해서 내외 거버넌스 그리고 조직 재설계를 통한 변화 그리고 법제화 등을 통해서 PA 자율성 강화의 방안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최성도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총 한 35분 정도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은 지정 토론자 그리고 자유 토론자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발제자 순으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토론자당 4분 정도의 시간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는 사실 무순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호명하고 지정하여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6분의 토론자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인 줄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발제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토론문을 미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말씀드리는 게 시간 뭐 고려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김영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리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해외 항만공사 해외 진출 트렌드나 그다음에 자국 중심 항만 정책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알려진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그 해외 항만공사의 해외 진출 트렌드는 맞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BPA가 해외 항만을 이제 진출하는데 추구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항만공사는 그 항만 당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의무와 함께 또 이제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뭐 JV 조인트 벤처 방식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방식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주무부처의 개입, 뭐 승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2012년도에 이 자율성 관련돼서 그 4개 항만공사 이제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서부터도 계속 이제 문제가 논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김영태 박사님 발표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문제 얘기하고 있는 뭐 관료적인 문제, 절차적인 통제가 두 번째 이제 최영수 교수님 이제 발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잘 마련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중요한 사례로 말씀해 주신 PSA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PSA 같은 경우에는 항만 당국으로서의 역할은 다 제외를 하고 항만 터미널 오퍼레이터의 역할로서 민영화를 한 거지 항만 당국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BPA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 것이냐? 그건 좀 다른 얘기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회사형 공기업이긴 하지만 전부 100% 정부 지분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공기업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일하게 국토부와 그 기재부의 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대안이냐 그 부분이 있고 결국에 자율성을 어떻게 이제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사 형태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공공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항만공사가 달성해야 하는 가치나 목표를 자율성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뭐 항만 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자율성 확보나 승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네, 4분이 되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서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의 이동현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지금까지 그 항만 이런 세미나에서 좀 보기 힘든 또 새로운 접근과 또 새로운 시각을 많이 가미해 주셔가지고요. 아주 뭐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하고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항만공사가 이제 2004년에 도입됐고요. 4분이죠. 2004년에 도입됐고, 그 다음 항만공사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고, 특히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해야 된다, 또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 책임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대체로 이제 자율성과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책임성 강화는 조금 이제 덜 다뤄졌는데, 아마 이제 자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제 토론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항만공사에 대한 이제 논의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개념은 이제 이 소위 오소리티라는 요 단어가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소리티라는 단어는 뭐 아시다시피 권위, 권한, 권력기관, 당국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부산에서 이제 부산항만공사를 요청할 때 이때 이제 자치공사라는 이런 이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A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전문기관이 이제 항만의 관리를 주도하는 것이고, 이 전문기관이 이제 공적인 공권력적인 행정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독특한 성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PA가 생긴 것이 런던 PA가 이제 세계 최초고, 그 원칙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라든지, 또 비영리 경영 원칙이라든지, 독립 재산제라든지, 자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이제 초기 PA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없고, 또 중앙정부 중심인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치 체제로 볼 때도 굉장히 쉽지 않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PA가 이제 세계적으로 도입됐고, 우리나라 PA도 그렇게 보면 이제 매우 이제 특유한 우리나라 성격이 많이 가미됐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부산항만공사의 이제 문제점은 이 소위 오소리티하고 코퍼릿 사이에서 이제 헤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까 이제 싱가포르 이야기도 나왔지만, 싱가포르의 MPA가 사실은 이제 부산해양수산청과 비슷한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해양청이 MPA가 메리타임 앤 포트 오소리티니까, 지금 부산해양수산청이 이제 하는 역할을 보면 메리타임 오소리티, 포트 오소리티, 피셔리즈 오소리티 이렇게 이제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A는 이 완전한 이제 주식회사로서 일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산항만공사는 이와 같은 이제 오소리티 기능을 갖고 있지만, 또 부산은 지방해양수산청이 있기 때문에 오소리티 기능을 또 명확하게 부여받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 해서 주식회사와 같은 이런 기능을 하는데도 이제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방청과 PA 구조에 대한 이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논의한 것처럼 지방해양수산청을 뭐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강력화해 가지고 PA에다가 공적 권한을 대거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현행 PA에다가 운영 및 투자 기능을 대거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자회사를 성립해 가지고 주식회사 기능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적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어떤 이제 항만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현재 우리 공기업 모델에서는 한번 따라할 성격이긴 한데요. 일단 인천공항하고 이제 부산항과는 좀 다른 점은 소위 지역성과 국가성에 대한 이제 우리 좀 시각입니다.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좀 국가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반면, 이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에 대해서는 이 지역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도 김영태 박사님도 이제 했지만, 이 포트 오소리티하고 GTO 사이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요. 정리를 하면, PA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오늘 같은 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PA를 이제 중앙지방연합형 PA라든지
이렇게 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오늘 토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박인호 부산항 발전협의회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오늘 주관한 입장에서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우리 박사님들, 토론자님들, 특히 애절한 우리 또 계리문을 낭독하신 김성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할게요. 당시 저희가 오늘 이승기 대표도 마찬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부산 항모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참여할 때는 저희들이 이름을 부산 항만자치공사에 썼어요. 그리고 시장지향형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상업성을 중요시할 것이라는 게 있는데 이 뒤에 항우 공부에 의해서 공기업을 넘어간 이유는 전혀 이것이 이전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이 지금 17년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 자율성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끄럽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아마 피해 관할 지역에서는 피해가 항만 사업을 자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건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장기적입니다만도 앞으로 지방공사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대부분 외국의 경우에 공기업 민영화 또는 지방정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부산의 관리 운영은 지방 공기업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앞으로 이제 부산항에 가덕 시공도 되기 때문에 뉴욕, 뉴저지형의 어떤 이런 모델을 따는 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입니다. 지금 이 좀 민감합니다만 늘 이 사장은 전문성관도 밖에서 또는 해수부에서 이렇게 낙하산 씌운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부산항의 세계 5위의 부산항은 사장은 국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승인을 하거나 해줘야 된다. 항만위원은 아까 우리 김영태 교수가 좀 전부 전문가 위주로 좀 돼서 이것이 관료직은 정치적으로 항모위원 지명하는 걸 없애야 한다. 생각해서 앞으로 이 관계는 좀 더 어쨌든 항만공사는 지금 바꿔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항만공사는 부두 임대공사가 똑같습니다. 이를 빼야 부산 항만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인호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우리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근 대표님이십니다. 네, 이미 나와 계시네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분에게 좀 더 이제 부연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두 분 기조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우선 김영태 박사님 말씀해 주신 중에 2004년부터 2020년도까지 물동량 증가 효과를 인력 증가가 이제 상당 부분 잠식해서 사실상은 별 경영 성과가 이제 기대보다는 부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앞으로 그 항만 자동화 디지털화 이런 부분하고도 이 인력 문제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요즘 또 ESG 경영도 대단히 중요하고 탄소 중립도 중요하니까요. 또 우리가 많이 지연되어 있다라고 또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전체 주제인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또 이제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대단히 미흡하고 부재해서 이런 인력 증가에 따른 경영 성과가 잠식된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성이 강화되고 책임성이 강화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영태 박사님이 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고 승인 절차 같은 걸 간소화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제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그 신뢰 획득이 중요한데 그 신뢰 획득을 위한 실적이 축적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 획득이 이제 전문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실적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율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최성두 교수님 내용 뭐 평소에 또 소통을 많이 해서 오늘 또 다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금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향후 항만자치분권 또 나아가서는 해양 전반에 대한 자치분권을 통한 이제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 국가 운영 시스템을 좀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비전은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 중에 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로 부경국제항만공사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고 전환을 하자면 사례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국가 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울경광역연합 산하의 국제항만공사가 되면 사실상은 지방공기업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현재 법 체계로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율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토론자로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기찬입니다. 오늘 김영태 박사님 또 최성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자율성인가 하는 그 토론하시는 중에 이런 또 그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3년 임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그런 측면 해고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실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동부가 한적 중심항입니다. 세계 2위의 한적 중심항. 그러나 지금 여전히 부산항은 과거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 1970, 80년 그 컨테이너 무드를 개발할 당시에 우리는 수출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입 항만과 환적 항만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항만의 그 배치부터 해서 개발, 운영까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그런 우리의 경제 성장기에 가지고 있던 그런 패러다임을 못 벗어났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실이 뭐냐면 소규모 선박 세계 단위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운영사가 많아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부산항의 가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은 뭐냐면 현재 ITT입니다. 터미널 간의 그 셔틀 운송이죠. 그럼 이 ITT는 왜 발생했는가? 환적 항만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출입 중심의 사고에서 항만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많아진 거죠. 이제 이런 측면이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났는가? 결국은 자율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자율성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 항만을 개발할 때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라는 집단 지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그런 방향성 제시도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공사가 항만 개발에 관한 권한은 전무죠. 계획 수립 권한은 없습니다. 항만 개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자본을 민간 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다. 핵심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오소리티라는 개념이 이 항만 개발 관점에서 없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항만공사 시행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제2의 도약 때가 됐다. 그래서 두 분 발표와 토론에 전반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이견이 없고요. 특히 항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원치 않게 아마 불편한 관계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제가 계속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해양수산부가 한 민자 유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터미널 공동 운영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장 한계에 사실 직면하죠. 임대부도도 어렵습니다만은 민자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인천항이라든가 여수, 광양, 울산 항만에서의 민자 유치는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수출이 중심 항만이기 때문에 민자부도가 들어가든 선석이 하나가 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산항은 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터미널 운영단이 하나가 어라이언스의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항만 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피해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김영태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공기업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다. 공감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를 최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동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공공기업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는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그러한 공기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공문법의 문제가요. 앞에서 우리가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 자회사 설립이라든가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공문법의 적용을 받는 한 자회사 설립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50%의 지분이 넘어가면요. 그 기업이든 그 기관도 공기업이 돼버려요. 공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터미널 지분을 30% 확보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50%를 왜 못하느냐. 그 터미널이 공기업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재의 법체제를 벗어날 법체제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태 박사님 마지막 마무리하셨습니다만은 저도 현재가 PA 기능을 재설계할 시점이다.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됐다. 우리 부산항만공사의 역량이 그만큼 됐다. 18년 전에는 시작할 당시에는 역량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려도 많았을 것이고 정부의 지도 감독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불가피했고. 그러나 지금은 제가 3년 경험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이제 됐다. 자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 국가들을 봐도 이미 PA가 그 방향성이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PA 중에는 가장 좀 후진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 지금같이 민자 유치를 해서 부도를 가고 하는 것은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곳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항만들이 좋아할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가 결국은 자치권의 문제로 가고 현장 밀착형의 그런 정책 수립으로 가져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토론자로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나와 계시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발제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 항만공사가 그 정부나 정치권의 강력한 통제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그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좀 그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기본 방향에서 일단 그 오늘 두 분 발표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그 최승두 교수님 발표문에서는 이제 그 항만공사가 좀 지방공사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일단 향후 앞으로 그 기본적인 방향은 뭐 항만 관리와 뭐 개발 이런 데서 그 지방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그 시장성이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면은 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은 일단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 지역에 그 지방해양수산청하고 PA 간의 관계 이게 대한 정립이 좀 관계 정립, 기능 정립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산이나 인천같이 지방청이 있고 항만공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불가능한 관계 때문에 좀 항만공사의 위치가 좀 애매하고 기능도 애매한 그런 입장인데 예를 들면 아까 남기찬 사장님께서 PA가 항만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말씀하셨고 또 부산청에 보면은 부산항건설사무소라는 조직이 버젓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좀 이런 상황은 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또 통제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항만공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처나 정치권의 통제나 규제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분명히 통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또 공기업은 또 민간 기업에 비해서 통제를 정부로부터 많이 받는 대신에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도 유리한 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 경쟁에서 예를 들면 시장 경쟁에서 자유롭다든가 어느 정도 또 사업 수행에서 독점적 위치도 누릴 수 있고 또 파산의 위험도 굉장히 낮고 그런 어떤 공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자율성이 낮다 자율성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P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공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다 했는데 공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전혀 좀 못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항만건설에서 사업 시행자 결정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PA가 민간 기업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좀 유리한 입장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김영태 박사님이 발표하실 적에 PA가 민간 기업이냐 이런 의문까지도 제시하셨는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공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 이런 걸 전혀 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좀 확보하는 그쪽에도 좀 이렇게 좀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옆전에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학 측에 가덕 신공항에 대한 어떤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 토론회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굉장히 이제 공기업의 모범 사례로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말하는 게 주식회사인 공기업으로서 좀 자율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게 과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또 진짜로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저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좀 본격적인 분석이 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특히 항만하고 공항은 좀 업종도 다르고 경쟁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율성이 있어서 잘 되고 있다. 따라서 그걸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실전 분석을 먼저 해가지고 왜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 평가가 좋은지 그런 사전 작업이 좀 평가 작업이 좀
선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이제 자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장하시는데, 일단 공기업은 태생 자체가 그 기업성, 자율성과 더불어서 공공성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율성, 공공성 이 사이에서 아주 그 적절한 어떤 포지션, 정답을 잘 찾아내서 좀 모범 답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연호 지방정부학회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 또 열정적인 토론과 발제 때문에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 토론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토론을 기회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음소거를 해주시고 자기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토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 분 정도는 자유 토론을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승규 부산항 발전 협의회 공동대표께서 의견 있으시면 잠깐 한 1, 2분 정도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승규 대표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음소거 하시고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김규경 한진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혹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김규봉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정행 선생님 혹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 HPNT의 김규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초대를 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아주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그 부산항 전체 이 항만 산업 체계의 한 일원이죠. 일원으로서 그 BPA의 그 선진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PA가 그 자율성,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권한과 책임을 직접 보유하고 실질적인 모습의 PA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감사드립니다. 김규봉 HMM PSA 신항만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에게 이제 토론의 기회는 주어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태 박사님과 최성두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네. 아까 통화가 안 돼서 그런데 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승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네. 두 분의 발제자하고 전문적인 그 전문가 토론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문성보다는 그 우리 PA의 설립 배경과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뭐 우리들의 그 어떤 각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항만공사가 부산 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출발한 지도 18년째를 맞습니다. 뭐 그동안 이 항만공사의 설립을 해서 지난 25년 전 부산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피난 노력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항만공사의 설립 목적은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이 항만 운영에 대하여 숨쉬기조차 힘든 관으로부터 민영화를 통해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PA의 설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했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벤치마킹 1순위가 싱가포르항의 PA였었죠. 그러던 차 우리가 1997년도 IMF가 발생하면서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항만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자는 논의가 시민단체로부터 법물터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그랬던 것이 과거의 그 설립 배경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PA는 항만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항만 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려는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전문가와 참신한 엘리트가 주축이 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삼면인 바다를 활용해 해운과 항만을 통해 국가가 선진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이승규 부산항 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님께서 자유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용태 박사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1, 2분 정도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박사님. 예, 다들 정말 진정으로 좋은 토론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다음에 좀 더 좋은 그 내용의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이 어떤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우리 박재율 대표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인력 문제, 자율성을 강화하면은 인력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의 PA들과는 좀 어떤 그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로테르담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한 1,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LA를 가더라도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뭐 일본의 오사카나 뭐 고베 이런 데를 가더라도 항만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700~8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그 폐해화 되기 전에도 부산청 같으면 인력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를 독립을 시켰지만 피해 인력이 3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그 지방청에서 항만 당국이 해야 할 업무를 인력 부족으로 어떤 그 산하단체라든지 이를 설립을 하고, 또 여하튼 관할 그 어떤 기관 등을 통해서 항만 당국이 해야 할 업무를 좀 맡기는 이런 형식으로 좀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항만공사가 제대로 이제 항만공사 스스로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아마 인력을 계속 그 확대를 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 항만공사의 업무량이라는 게 계속 그 증대될 것으로 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국 수준까지 외국 PA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까지 갈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지금의 인력도 그 업무의 팽창에 따라서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조건이 1인당 어떤 그 업무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 충족을 시켜야만 되는 것 아니냐. 뭐 일부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이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인력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율성을 그 먼저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신뢰 획득을 축적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자율성 부여를 한번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그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이 패전을 했는데 메가드 장군이 일본의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의 국가 체제를 민주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체제의 그 항만 관리 이 체제를 지방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코하마 항이다, 고베 항이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전부 국가가 관리를 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겨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국가 관리로부터 지방 관리로 이렇게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하튼 그런 혼란을 해치고 극복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여태까지 항만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어떤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고 감시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8년 같으면 성인이 되고 했기 때문에 한번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김혜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승도 교수님 나와 계시면 혹시 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도 교수님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부족한 발전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토론자 교수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항만공사의 항만공사를 지방공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과 같은 시도 체제에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이제 복수의 이렇게 시도들이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항만 부분도 포함하는 거죠.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을 만든다는 전제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제는 그렇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뀐다고 바뀔까 관료적인 통제가 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영화라는 주식의 사용 공기업이 전제되고 바뀌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또 박지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이렇게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답변 드리는 건데 아직 부족한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방 공기업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해수부 일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이제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11조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면 지정항만 등 전국적 규모에 관해서는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정 항만이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뭐라고 해석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도 두 번째는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소속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전제가 부산해수중원 두고 이렇게 국영항만공사를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 거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방자치법의 일종의 험결처럼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험결 부분을 채워온다든지 그러면은 우선은 당장에 떠오르는 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면은 이제 규약을 만들어서 항만 부분을 이제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해석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전문가시고 저도 열심히 한번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췌해 주신 김영태 박사님, 최성두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예정된 시간이 10분 정도 초과되었지만 여러분의 고견과 열정을 담기에는 1시간 40분은 너무 턱없이 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발제자, 토론자, 참여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로서 PA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얼마나 충실한지